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전역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패션 문화 갸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Y2K 감성이 부활하면서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의 패션과 문화가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지금은 또 2000년대 초반 감성의 유행이 한 차례 지나간 듯 보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특히 여성분들의 패션에서 그 시절 감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집 밖에 잘 안 나가서 모르는데 팀원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 특히 아이돌도 Y2K 감성의 옷이나 컨셉을 들고 나왔고요. 이렇게 약 20년 전 스타일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2000년대 초반 패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일본의 갸루 문화 역시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아이돌과 인플루언서들이 시작해서 유행하게 된 이른바 갸루피스라 불리는 V포즈는 갸루 문화에서 유래한 포즈이죠. 이 밖에도 두꺼운 밑창의 신발과 루즈삭스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면서 현대화된 갸루 메이크업도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갸루하면 떠오르는 패션과 메이크업은 다소 독특하지만 개성있게 잘 꾸미는 정도가 아니라 기괴할 정도로 과한 스타일입니다. 밝은 금발 염색모에 어둡게 태닝한 피부, 심한 노출 패션, 긴 속눈썹과 까만 섀도우, 두꺼운 아이라이너를 강조한 진한 메이크업 등이 갸루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현재 일본에서 자연스럽고 미니멀한 메이크업을 추구하며 청량하고 소녀스러운 이미지의 아이돌과 배우들이 보편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 과거 일본에서 과함의 극치인 갸루가 유행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갸루가 유행하기 전에도 일본은 자연스럽고 보수적인 스타일의 메이크업과 보수적인 패션이 보편화되어 있었죠.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조신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일본 사회에서 갸루는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일까요? 갸루 문화의 기원은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은 경제 호황기를 맞아 이례없는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젊은 세대는 패션을 포함해 여러 소비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죠. 또 경제적 번영과 함께 일본의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유럽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성적인 패션 스타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여성 해방운동까지 전개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고 개성을 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경제 번영과 함께 나타난 X세대를 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젊은 층에서부터 패션을 비롯해 음악과 같은 문화적인 것들에서부터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죠. 일본은 더했습니다. 청춘은 면접만 돌아도 생활비가 나오는 수준의 경제 상황이었죠. 의식주, 돈과 미래까지 걱정 없다 보니 쾌락에 충실해지기 시작했고 남과 다른 개성도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하얀 피부와 검은 머리로 특징되는 단정한 외모를 가진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겼는데 전통적인 미의 기준에 반발하듯 태닝한 피부에 밝은 머리, 과장된 메이크업을 하는 갸루 문화가 탄생했죠. 하지만 1970년대부터 갸루가 하나의 문화로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갸루는 영어 단어 거래 속어인 가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용어 자체는 197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했지만 당시에는 단순히 젊고 활발한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죠. 갸루가 지금과 같은 의미로 변형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로 인해 불황을 겪게 되었죠.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사회 초년생들, 청춘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장 미래가 없어졌으니까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비행 청소년은 물론 청년들은 사회에 반항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집으로 숨어드는 히키코모리도 있었지만 반항과 개성, 자유를 표출하는 이들도 있었죠. 이 분위기와 함께 갸루도 부상하게 됩니다. 이전 갸루는 그냥 변화와 개성이었다면 여기에 사회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기존의 조신한 여성상을 탈피하고 요즘 말로 걸크러쉬적인 요소와 사회 반항적 개성, 자유가 패션으로 표출된 게 갸루입니다. 갸루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립학교에 다니던 부유층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값비싼 유럽 가방과 밝은 갈색 머리, 약간 그을린 듯한 피부를 한 채 기존의 교복 스타일을 짧게 변형하여 개성을 표현했죠. 그러다 1993년 일본 잡지 프라이데이에서 갸루 문화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대중에게까지 갸루 문화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갸루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 에그가 창간되면서 갸루는 소수의 취향이 아닌 패션의 한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죠. 갸루를 컨셉으로 한 유명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갸루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 9월에 데뷔한 아무로 나미에는 갸루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 중 하나였죠. 아무로 나미에의 탈색 머리와 태닝한 피부, 미니스커트, 여름에 신는 부츠 등을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갸루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아는 이상한 갸루와 좀 다른 것 같죠. 아무로 나미에도 갈색 피부에 금발, 통굽은 맞지만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마사키 아유미와 같은 스타들이 갸루 스타일로 큰 인기를
인기를 끌며 다양한 하위 문화가 생겨나고, 동시에 애초에 단순한 꾸미기와는 다른 사회적인, 경제적인, 철학적인 이유로 발현한 패션이었기에 극단적으로 발전한 갸루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 발전한 갸루가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갸루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립학교 여학생 스타일의 갸루는 코갸루라고 합니다. 짧은 교복 치마에 헐렁한 양말을 착용한 게 코갸루의 대표적인 스타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갸루는 주로 강구로 스타일인데 매우 어두운 피부톤의 밝은 머리, 과장된 메이크업이 특징입니다. 강구로보다 더 과장된 형태가 야만바인데 2012년에 개그 콘서트에서 박성호가 연기했던 갸루상 캐릭터가 바로 야만바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이죠. 모든 갸루 스타일 중에서 가장 어두운 피부톤을 연출하며 독특하게도 흰색 립스틱을 사용하고 흰색과 검은색을 섞어 쓴, 사실 화장이라기보다 분장에 가까운 메이크업이 특징이죠. 마치 원시부적을 코스프레한 것처럼 본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화장이 진하기 때문에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입니다. 히메 갸루는 다른 스타일들과 좀 다른데 일본어로 공주를 의미하는 히메의 갸루를 접목시킨 스타일답게 화려한 공주풍의 드레스를 입고 특히 속눈썹을 강조한 과장된 메이크업이 특징입니다. 다른 갸루들과 다르게 피부톤을 어둡게 하지도 않죠. 또 다른 스타일로는 일본어로 언니라는 의미의 오네와 갸루를 합성한 오네 갸루도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오네 갸루는 언니처럼 성숙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지향하는데 주로 정장 스타일의 의상에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를 착용하죠. 갸루 문화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일본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지역별로 갸루 스타일이 다르기도 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도쿄 시부야 갸루이죠. 이 밖에도 나고야 갸루, 큐슈 갸루 등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개성의 갸루들이 존재했습니다. 갸루가 유행하면서 사회 문제를 만들기도 했죠. 사실 갸루가 사회 문제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갸루가 소녀들의 워너비인 동시에 불량스러운 학생들이 갸루 스타일을 한 거긴 합니다. 원조 교제와 비행, 가출 문제가 심해지던 일본에서 갸루를 안 좋게 보는 시선까지 생겨나죠. 2000년대 중반부터 갸루 문화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다양했죠. 가장 큰 원인은 패션 트렌드, 연예계의 변화였습니다. 이 무렵 일본에서 한류가 큰 인기를 끈 것도 갸루 문화 쇠퇴를 가속화한 원인 중 하나였죠. 한류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AKB48 같은 아이돌들이 주목받으면서 갸루는 촌스러운 패션이 되었습니다. 그런 비행 청소년들, 가출과 사회 반항적인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앞에서 말했듯 갸루가 비행을 만든 게 아니라 비행하는 아이들이 갸루 스타일을 했을 뿐이었죠. 이 아이들은 채널에서도 다루었던 토요코 키즈, 그러니까 메네라 쥐레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싶었던 갸루는 2010년대에 들어서며 다시 등장하죠. 처음에 말했던 2000년대 초반 문화가 유행을 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과거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 전통적인 갸루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네오 갸루가 등장했죠. 네오 갸루는 좋네요. 순화된 갸루가 등장하면서 현대에는 갸루의 의미도 변화했습니다. 현대 일본에서는 트렌디하고 패션에 관심 있는 자유분방한 젊은 여성 모두를 갸루로 칭할 만큼 갸루는 폭넓은 의미의 단어로 확장되었죠. 한국에는 갸루에 완전히 부합하는 단어가 없긴 하다만 굳이 치환하자면 페피나 인싸, 힙스터 정도의 단어가 그나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전역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패션 문화 갸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